예, 안녕하십니까. 노동연구원의 양승엽입니다. 예, 앞에 발제자께서 이제 근로자 정신건강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원인 등, 그리고 이제 정책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고 어떤 방향이 생기려면 법으로 그 내용을 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현재 우리 그 정신건강에 관한 현재 국내 법제의 한계와 이제 개선 방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입니다. 일단 그 저희 노동법에서 이게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해서 이제 다뤄진 게 제 경험상 한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신의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이런 정신적 건강에 관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 정부 정책이나 사용자의 어떤 그런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이걸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그런 기본권적 인식, 인권적 인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이제 찾아보면 이제 그 87년도에 만들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헌법 34조를 봐도 우리는 뭐 장애자를 보호하는데,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신체적 장애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제도도 그동안 신체적 사고나 뭐 질병, 물리 화학적 작업 환경 안전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산재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전부터 자해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인정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현재 우리가 해석상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민의 보건권과 근로조건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2조 제3항에서 이제 근로자의 어떤 정신건강에 관한 권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그 말씀드릴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법제의 한계, 이제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주가 최소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 건강에 관한 규정이 좀 미비하다. 그리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사업주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국내 산업 안전 규정의 이제 내용과 이제 한계를 한번 보면, 원래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본 게 있고, 그런데, 제가 뭐 통계를 조사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제 경험칙상,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을 간두는 자발적 퇴사의 상당부가 인간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이제 퇴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것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이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건은 뭐 한번 보시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업주의 조치를 보면 뭐 확인 조사, 보호 조치, 뭐 징계 등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안법상의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사업주의 의무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41조, 이거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콜센터 같은 데 전화 걸면 산안법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그 안내 멘트가 4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의 설치라든지 또는 이제 질병제 근로금지 제한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뭐 또 이러한 것들이 좀 그렇게 상세히 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5조가 좀 중요한데, 5조도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시행 규칙들이 나오는데 뭘 하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계점, 이런 내용을 보고 한계점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해자 범위가 이제 협소합니다. 이게 같은 직장 내여야 해요. 그래서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피해자 범위가 좀 협소합니다. 예, 비슷한데 이제 그 임금 근로자의 한정,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자의 한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고 이런 약간 이런 사람일 때는 이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법으로 구제할 수가 없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나 그 친족이 가해자, 예, 사장님이 이제 또 뭐 사장님의 그 뭐 이렇게 친척이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일 경우에는 이제 가태료가 부과되긴 되는데 그 외에 뭐 사장님이 뭐 직무 배제가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뭐 방법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또는 그 조치 규정이 근기법이 기본으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미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안법상 그 내용의 한계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행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주의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는 시행 규칙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규정이 좀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법 39조에 사업주가 지켜야 할 6가지 보호 의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3번이 참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우리 산안법에서 굉장히 저희 법학적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작업 중지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자가 나 이러다 죽겠다, 다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근데 우리가 이런 정신건강적인 측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하가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잠시 쉴 수밖에 없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러한 것에 관해서 작업 중지권의 요건이 뭐냐면 급박한 위험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의사 선생님들 판단에서는 이 음자 정신적으로 응급입니다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게 판단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한 것이 조금 요건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 항목에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에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일반 건강검진 진단 검사 항목에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해외 입법례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발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로 8대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8대 규범 중에 이제 두 개가 이제 그 안전 보건에 관한 것입니다. 155호와 187호가 있는데 둘 다 우리나라는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둘 다 가입을 했고요. 그걸 보면 그렇게 그 명문 자체로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은 없다. 하지만 뭐 공고 사항에 좀 나오고 있다. 그 EU의 산업안전보건기본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사회 심리적 위험, 외국의 규범은 주로 사회 심리적 위험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셜 사이콜로지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위한 뭐 검사 개발 가이드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노동법정을 보니까 뭐 똑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있고 제가 이제 조금 재밌게 본 거 뭐냐 하면 근로자 대표의 사업주당 경고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나 신체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었음을 발견할 때는 사업주의 근로자 대표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경고하고 그것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요구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경영조직법에 종업원 평의회가 건강보호에 관해서 공동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호주라든지 뭐 그 뒤에 영국, 뭐 벨기에,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걸 쭉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정의 규정에 정의 규정에 정신 건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정신적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 사업주 의무 규정에 이러한 정신적 그 건강을 예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산안법에 앞에서 나온 그 스트레스 체크 검사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사점을 보면 정신적 요소를 적극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결론적으로 나가서 그럼 어떻게 법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보면 일단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그 노동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총칙 규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가령 뭐 균등처우라든지 뭐 그런 총칙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행 금지, 근로자들이 쉬운 말로 이제 때리지 말라, 뭐 이런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신체적인 것만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근기법의 총칙 규정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근로인격권을 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폭행의 어떤 건 신체적인 외연을 넓혀서 신체 정신적 가혹행위 금지라는 걸로 조금 뭐 격상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 범위가 좁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가지고 요거 산안법상의 도급인 안전 조치에 관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 등 친족이 괴롭힐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시청을 해가지고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유급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근기법 5인 미만 적용에 관해서 확대를 시키자라는 그런 논의가 아주 활발한데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돈이 안 들거든요. 재정적인 부담이 아주 그렇게 막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조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산안법 개선 방향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규칙 669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업주가 해야 될 네 가지 이제 의무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그 직무 범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직무 범위를 말을 삭제해가지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작업일 때는 이제 근로 조건을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 내역, 여성 영역에 심리적 부담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영역에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 불안장애 등 근로자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정신 건강의 장애 요소들을 좀 제시를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조치에 이러한 예방 규정도 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중지권 행사 여건을 개정을 해서 이 급박한 위험을 중대한 영향으로 변경을 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포함을 해가지고 36조 1항을 보면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정신적 유해 위험 요인으로 개정을 하고 이제 안전 보건 교육의 내용에 관해서도 이 직무 스트레스라고만 보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괴롭힘이나 업무량 또는 강도 등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강 진단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특히 고객응대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자로 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안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21대와 22대를 봤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를 보시면 뭐 위험성 평가에 고객응대 근로자 포함한다. 건강의 정의에 정신건강 포함한다. 일반 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포함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중대재해 근로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심리 상담을 준다. 뭐 되게 좋은 내용인데 좀 아쉬운 면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22대 국회 입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직장 내 어떤 이러한 정신건강을 침해당했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설적 고충 처리 기구 설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직 담겨 있어서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